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박셀바이오 그리고 신라젠 영상 찍을 건데 일단 먼저 박셀바이오부터 볼게요.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매수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본전 구간이 왔었는데 일단 제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진행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추가 매수 진행 후에 평단가가 오면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 뭐가 나오죠? 유상증자 물량이 나옵니다. 자, 유상증자 물량이 나온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상증자가 나오기 전에 일단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쉽지만 손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신주 상장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자, 7월 9일이라 함은 다음 주 금요일에 신주 물량이 나옵니다. 몇 주가 나오죠? 꽤 많이 나와요. 주식 수가 340만 주.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네요. 3,450만 주 물량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이 물량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히려 근데 저는 이 물량이 나왔을 때 주가가 밀리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상증자 전에 매도를 하고 나서 주가가 만약 강하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이때 다시 재진입하는 것도 괜찮다. 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첫 번째로 주당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고 지금 주가가 얼마죠? 현재 주가가 3,600원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만약에 이 구간에서 목요일까지 끝나고 신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3,000원 초반까지는 무조건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100원, 3,200원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 월요일까지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정리하는 게 맞다. 제가 처음에 최초 신라젠 추천드린 가격대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언제죠? 이때 구간이죠. 이때 구간. 추천을 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왔고 계속해서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슈팅 나오면서 이 구간에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다 수익권일 거예요. 이제 20% 이상 수익 중이셨을 거다. 정리하신 분들 유중 받은 거 신주 인수권 파셨을 거고요. 이때겠죠. 이때 파셨을 거고 신주 인수권도. 그래서 아마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졌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정확히 따지면 마이너스 10% 정도 손실 구간일 거예요. 마이너스 10%에서 12% 정도. 물을 탔다라면 마이너스 8% 정도 손실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손실 금액이 좀 커요. 근데 분명 우리가 근데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3차 매수를 유상증자 나오면은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거는 좀 리스크가 큰 것 같아서 일단 비중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중을 좀 많이 비중이 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정리하시고 비중이 좀 괜찮다 나는 버틸만 한 비중이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2분의 1 정리하고 기다리는 게 맞기 때문에 2분의 1 정리하시고 일단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다? 다음 주에 월요일에 오르지 않으면은 비중 축소해야 된다. 선생님이 올라간다 그래서 매수했는데 빠졌는데 손절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정확히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유상증자 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으니 이때 정리하자라고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그죠? 제가 틀렸죠? 뭐 해야 돼요? 정리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넌 틀렸는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틀렸건 맞췄다고 자랑하지 않고요. 틀렸다고 여러분께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제 의견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사서 팔았으면 10%, 사서 팔았으면 7%, 사서 팔았으면 8%.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논리대로 따지면 사서 팔았으면 20%. 사서 이번에 한 번 손실. 맞죠? 따지고 보면 하나 따지면은 결과적으로 마친 부분은 항상 우리가 봤을 때 기억을 못하고 틀린 부분만 기억하는 부분들이 많다. 왜? 결과적으로 마쳤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을 보고 나갔고
신규로 찍었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또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쨌건 뭐 제가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책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월요일에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도 비중 축소. 그쵸? 그 다음에 화요일 날부터는 무조건 2분의 1 정도 무조건 정리해라.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은 전량 정리하세요. 근데 유상증자 물량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이 진짜 10개 중에 10개도 아니에요. 100개 중에 한 3, 4개 올라가요. 유상증자 물량 나오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한전선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시기가 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기나 맞지 않죠. 얘가 지금 여기서 좀 봤을 때 봐봐요. 대한전선이 물량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4월 5일인가? 잠시만 봅시다. 신주가 상장됐단 말이에요. 얘가 제가 나와 있네요. 봐봐요. 4월 2일에 상장됐죠. 그죠? 근데 주당 얼마예요? 주당 7,000원짜리. 주당 7,000원짜리가 6,200만 주가 상장됐단 말이에요. 4월 2일에. 그죠?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그죠? 확인해 보자. 4월 2일.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이때거든요. 이때.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유상 상장됐는데 안 빠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7,000원짜리가 상장됐는데 주가가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지고 10,000원을 유지했다.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유상증자 물량 나오면서 개파락했다가 그대로 말아 올리면서 상승하는 흐름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예상을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올 확률은 3에서 4%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AI 전력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응은 손절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금요일날 종가에 종가 부분에 거의 제가 이 위에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서, 그죠? 수익을 내고 나서 이 밑에 구간에서 더 많이 들어갔어요. 이때 한 2, 300 짧게 들어갔고 밑에 구간은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여기서 먹은 거는 사실 50만 원? 이 정도 그냥 장기적으로 조금 먹었는데 여기서 들어간 건 1,0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분할로 해서. 그래서 반을 손절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50. 일단 먹은 거를 다 뱉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손실 구간이에요. 왜? 2분의 1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다음 주에 오르지 않으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간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 물량 후에 다시 한번 타점을 잡고 신라제는 복수를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한 발 물러설 때다. 왜? 유상증자 물량 3,600만 주가 쏟아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때 유상증자 물량이 나와도 팔지 말라 그랬어요. 가져가라 했다. 근데 이거 상황이 틀린 거예요.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부터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신주 물량이 나오고 나서부터 급등했다. 그러니까 이 매드팩토 같은 종목도 주가가 6,000원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주 배정 유상증자 가격이 5,500원인가 5,7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났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그죠? 이 가격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났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는 20% 차이가 나잖아요. 어쨌건 요것도 많은 차이가 아니긴 해요. 많은 차이가 아니긴 하다.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단기적으로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참 전 솔직히 말하면은 들고 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얘네 유상증자 청약률이 100%잖아요, 사실. 그죠? 청약률 100%.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1,000억이잖아, 자금 조달이 1,000억. 맞잖아, 1,000억이죠. 생각해보면은 얘보다 시총이 훨씬 큰 시총이 1조에서 2조가 됐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유증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유증에 성공을 했어. 거기다가 유증 실패 시 기관이 전량 가져가기로 했고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작전주예요. 작전주. 신라제는 작전주다. 그러니까 이미 판을 짜놓고 올리려고 작정하고 준비한 놈들이기 때문에 밑에서 개미 물량 털어먹고 나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비중 조절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습관. 내가 여기서 버텨가지고 제가 매드팩토를 먹었잖아요. 거의 한 2배 넘게 먹었잖아.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2.5배, 3배가 올라갔잖아요. 바닥권에서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라젠도 따라오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젠을 일단 비중 조절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구간에서 한번 먹었다고 해서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무조건 먹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신라젠도 저는 매드팩토랑 비슷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목적이 있잖아요. 매드팩토는 원래 유상증자 물량 나와도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입장이었고, 신라젠은 유상증자 물량 나오기 전에 팔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갔냐, 그게 중요한데, 제가 유상증자 물량 나오기 전에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뭐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갑자기 옛날에 매드팩토 생각해보니까 다시 올라갔었지. 여러분 좀 더 버티시죠.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다. 애초에 들어간 목적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의 지금 계획은 유상 증자 후에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빠지면은 그때 다시 한번 매수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대한전선처럼 오를 확률도 있지만 3%에서 5% 확률이다. 굉장히 낮은 확률이요.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유중 물량이 3,500만 주 쏟아지는 것은 악재가 맞다. 3,000원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하고 지켜보자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손절하는 거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해야 돼요. 손절해야 돼. 손절해야 다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다음 박셀바이오는 2차 매수 타점 들어갈 겁니다. 박살바이오도 지금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손실이 좀 크실 거다. 그죠? 손실이 좀 크실 거예요. 이 2만원대나 19,000원. 그거 제가 이 구간에서 한 말씀드렸나? 여기였나? 아마 이때였던 것 같은데 19,000원. 그리고 갑자기 급등하다 빠졌죠. 그래서 제가 19,000원에 여러분들한테 타점 잡아가라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따져보면은 15,000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이너스 20% 정도. 그죠? 요 정도 아마 손실 중일 거예요. 정상적으로 내가 매수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20%입니다. 물을 타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이 이후로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물 탈 때 영상 찍어드리겠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 탔으면 안 된다. 지금 마이너스 한 20%에서 마이너스 22%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분할 매수잖아요. 그죠? 이래서 분할 매수하는 거예요. 분할 매수잖아. 걱정할 거 없고요. 내가 이 구간에서 100만 원 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로 얘기해 보면은 100만 원을 샀다라고 해서 쉽게 190만 원 합시다. 190만 원. 19,000원이라고 하고 100주를 샀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서 주식으로 1대1을 물을 탈지 금액으로 1대1 물을 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90만 원 이 금액으로 물을 탄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125주 정도를 추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2%에서 마이너스 11%가 아닌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8% 정도 나올 겁니다. 손실률이 물을 탄다고 하면 금액으로 그냥 주식으로 탄다고 마이너스 11%겠죠. 그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지금 물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구간이 정말 바닥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잡아줄 거예요. 양봉 하나 뜰 겁니다. 거래 뜨면서. 그러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지켜줄 거예요. 이거 확인하고 물탈 거예요. 쌤 그러면 여기 싸게 물탈 수 있는데 비싸게 물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확인하고 물을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비싸게 물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산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물을 타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물 탈 때 오면은 영상 다시 찍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물을 일단 타지 말고 기다리시고요. 갑자기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다리시고 정상적으로 추세가 흐름이 나올 때 그때 물을 탈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그대로 급등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내 평단 위로 올라오면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저는 주식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물을 안 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타점에서 물을 타면 상관없는데 제대로 된 타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물을 함부로 타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지금 구간에서 박셀바이오 선생님 이거 이상 있나요? 회사가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결과적으로 이슈가 남아 있어요. 뭐요? 간암 관련돼서 임상이 끝났죠. 임상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뭐요? 긴급 사용 승인. 그쵸? 요 부분이죠.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 조건부 허가 가능. 그럼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은 요거예요. 자, 조건부 품목 허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건부 허가를 위한 신속 승인 대상도 곧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안 했잖아요. 그죠? 신청 안 했죠. 신청하면은 기대감으로 주가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그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첨단 재생 이거 왜 자꾸 뜨는 거야? 첨단 재생 치료 허가를 위한 정말 자, 첨단 재생 치료 허가를 위한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결과적으로 띄워줄 재료가 뭐예요? 첨단 재생 치료 허가를 위한 신청. 그리고 요거는 신속 승인 대상 신청. 이러한 내용들,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 나오면서 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올 때 좀 생각을 해보자. 그 박셀바이오 주포의 특징을 봅시다. 자, 특징을 볼게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좀 되겠지만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다? 급등시킬 때 급등시켜서 급락. 급등시킬 때 급등시켜서 급락. 급등시킬 때 급락시켜서 그죠? 급등시키고 급락.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급등시키고 급락. 그죠? 자,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과거에 했던 짓거리 그대로 올리고 그대로 뺐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돼요? 다시 좀 내려가다가 다시 올리고 급락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올리는 구간 나올 수 있겠다. 걔 지속적으로 헤쳐먹는 짓이잖아요.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그죠? 계속해서 헤쳐먹는 짓이 그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된다. 세 살벌은 여덟 간다고 하죠. 얘네 특징 자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뭐 한다 밑에서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강하게 올라와서 이러한 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추세 상승이다. 추세 상승. 이런 부분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신라젠이나 박셀바이오 혹시나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라젠은 단기적으로 손절 구간 잡아 가시고 유상증자 물량 나오고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할 타점 잡아 갈 겁니다. 체크하시고 박셀바이오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일단 기다리시자.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는 급등이 나오고 지지가 나왔을 때 여기서 매수할 거니까 기다려 보시면 돼요. 지금 구간에서 정확한 좀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셀 아니면은 신라젠 이렇게 좀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 이렇게 틀렸는데 뻔뻔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지만 누누이 말할게요. 누누이 저는 틀려도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맞췄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맞췄으니까 빨리 뭐 해주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거다. 자,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저는 여태까지 유튜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수익을 드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영상에서 항상 강조를 하기 때문에 잘 본인 선택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저는 박셀바이오 저 들고 있고요. 추가 매수 들어갈 때 말씀드릴 겁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도 추가 매수 말씀을 드렸고 금요일에 종가에 2분의 1 매도한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실 뭐 금요일에 제가 2분의 1 매도했다라고 해서 왜 먼저 매도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매도하셨어야죠. 사실 크게 의미가 없었어요. 뭐 급등했다라고 하면은 급등할 때 영상 찍어서 매도를 했겠죠. 근데 사실상 급등하지도 않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도한 거라서 뭐 딱히 크게 이상 없을 것 같다. 그죠? 뭐 주가가 급락할 때 매도한 것도 아니고 횡보할 때 매도한 거기 때문에 선택을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위에 번호로 신라젠 또는 박셀 남겨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